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확률을 어떻게 정의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행과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행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이나 관찰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사위나 동전을 던져서 여러분이 난 6이 나와야 돼 하면 무조건 6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면, 하나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S라고 표현을 했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얘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하죠.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3, 5라고 한다면, 자, 얘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볼 것이고, 그때 만약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1, 2, 3, 4, 5, 6 이렇게 되고, 근원 사건은 1, 2, 3, 4, 5, 6을 각각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자,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라는 것은 우리가 2, 4, 6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이것과 요 표본 공간 S 이 두 가지에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시게 되면은 동전의 앞면을 H, 동전 뒷면을 T라고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표본 공간 S. 자, S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동전은 두 개를 던지면 앞면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가 집합의 원소로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중에 서로 다른 면이 나온 건 앞면 뒷면이 나왔던지 뒷면 앞면이 나온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우리가 HT나 T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집합 안에는 어떤 부분 집합들이 있어서 사건 A랑 B가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의 표현 그대로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을 A 합집합 B. 자, 그 다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집합 B라고 나타내고, 자, 합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교집합에 대해서는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용어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린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A 여집합 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집합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그 집합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거의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사건, 우리가 보통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A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은 A와 B가 서로소일 때가 배반사건이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와 그 사건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사건일까? 자, 사건 A와 사건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사건이 되겠죠. 왜냐면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배반사건이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버튼이 있는 잠금 장치의 한 버튼에 적힌 숫자 또는 문자를 택하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 7, 8, 9, 0 하고 별, 샵 이렇게 S가 표본 공간 S가 정해질 거고, 자, 홀수인 숫자 A를 택하는 사건은 A라는 거는 그러면 1, 3, 5, 7, 9가 되겠고, 특수 문자를 선택하는 사건은 별과 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니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 B의 여사건은 0, 1, 2 해서 9까지, 그러니까 이 특수 문자가 아닌 이 10개의 숫자들이 다 사건 B의 여사건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집합의 원소들을 한번 표현해보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우리가 HH 아니면 HT 아니면 TH 아니면 T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A라는 사건은 지금 보시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HH가 됩니다. 자, 그 다음 B는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니까 얘는 HH, HT, TH 이렇게 있을 거고, 자, C라는 사건은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T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 자, A와 B의 합사건을 계산해 보시면은, 자, 얘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바로 HH, HT, T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B의 여집합은 지금 보시면은 모두 뒷면이 나오는 TT가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은, 자, 그러면 사건 A랑 사건 C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죠.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니까. 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B의 여집합이 C랑 똑같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B랑 C도 서로 배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건 B와 사건 C도 서로 배반 사건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는 P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의 첫 글자 P를 따서 P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이 확률 PA는 어떻게 구할 거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가 S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가 일어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유한집합인 경우에서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고 하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만약에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이 A는 2, 3, 5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니까 PA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A, 그러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본 공간 S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건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를 또 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 S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일단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뭐 1, 1이 나올 수도 있고 1, 2가 나올 수도 있고 1, 3이 나올 수도 있고 1, 4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뭐 6, 6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6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4, 6이 있을 거고 5, 5가 있을 거고 6, 4가 있을 겁니다. 또 있나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NA라고 하는 것은 3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 PA라는 것은 NS분의 NA 해가지고 36분의 3이다.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 S의 개수를 구해 본다면 얘는 5개 중에 그냥 2개의 공을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5C 해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자, 얘는 빨간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고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니까 2C1,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6, 5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컵 중에 5개는 생과일, 나머지에는 식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 그 다음에 1개에는 생과일, 다른 1개에는 식혜가 들어있을 확률, 이렇게 2가지 풀어본다면, 자, 일단 표본 사건의 개수를 먼저 구해주시면 8개 중에 그냥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8C2가 됩니다. 8C2는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니까 2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본 사건의 개수가 28이 되고, 자, 그 다음 요 경우의 수, 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생과일 주스가 5개 있으니까 생과일 주스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얘는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은 28분의 10 해가지고 약분하시면 14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개에는 생과일 주스, 다른 1개에는 식혜가 들어있을 확률. 자, 1개에는 생과일 주스, 다른 1개에는 식혜가 들어있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자, NB라는 것은
생과일 주스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나머지 3개, 식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1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8분의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계산을 해서 나오는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통계를, 어떤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게 어떠한 상대 도수를 가지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고 하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6번 던지면 한 번은 1의 눈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보면 6번 던졌을 때 한 번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뭐 3번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한 번도 1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직접 던져보다 보면은 6번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1의 눈이 3번 나왔을 수 있고, 10번 던졌더니 4번 나왔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많이 시행을 했을 때 이 시행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값을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도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다 보면 그 값이 결국에는 만약에 6번 던지면 3번 1의 눈이 나오고 10번 던지면 4번 1의 눈이 나왔는데, 얘를 뭐 1000번 정도 던지면 6분의 1이면 대략 한 0.16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60번 정도는 아마 1000번 던지면 160번 정도는 1의 눈이 나왔을 거예요. 1000번 던지면 더 근사하게 얘랑 더 비슷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린 통계적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 이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의 안타 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그때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선수가 꼭 10번 중에 3번 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우리가 이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그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제 실제로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자, 만약에 공장에서 제품 500개를 조사했더니 불량품이 2개가 발견됐다면 불량품일 확률은 500분의 2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000개를 해도 여전히 2개지만 일단 500개를 조사했을 때 2개가 발견되었다면 50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다라고 인지하면은 우리는 그냥 0.004가 불량품일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걸로는 이 수학적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시행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 n분의 Rn은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1000번, 10,000번 계속 던지다 보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결국에는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어떤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출생자 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의 일부이다. 자,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이가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을 때
이 아이가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확률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얼마예요? 43만 8,420명 분의, 자, 경기도 출생자 수는 11349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계산기 쓰라고 했으니까 계산기 이용하셔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0.262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률의 기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S인 사건 A에 대해서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들을 써넣어 보자. 자, 지금 보시면은 A라는 것은 S의 부분집합이고 우리가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A가, 자, NA의 개수는 공집합의 개수보다는 많고 전체 집합의 개수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양변을 NS로 나눠주시면 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PA라는 것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인 값이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건 A가 표본 공간과 똑같아진다면 우리는 확률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건 A가 공집합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이 뭐냐? 바로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라고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확률이 1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표본 공간 S가 그대로 표본 공간 S에 대한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자, 공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PS는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러면은 다 6 이하니까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1이라는 확률을 가질 거고, 자, 그 다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부터 아마 더 복잡한 이제 확률의 계산들을 할 텐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가 값이 1을 넘어갔다? 뭔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면 음수가 나왔다? 그것도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딱 구했더니 0과 1 사이에 잘 나왔다 라고 하면은 맞게 구했을 확률이 높은 거고, 만약에 확률을 구했더니 1보다 큰 숫자가 나왔다? 완전히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공 2개와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보시면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자. 자, 일단 전체 사건의 표본 공간의 개수를 구하시면 표본 공간의 개수는 8개 중에 7개 중에 그냥 3개를 골라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노란 공이 포함되는데 3개를 꺼낼 거잖아요. 근데 흰 공은 2개밖에 없어요. 흰 공 2개를 이미 뽑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노란 공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그래서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흰 공이 3개가 나올 확률은 흰 공이 기껏해야 2개밖에 없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각 넓히기 보시면은, 자, 어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 이벤트를 했다. 자, 500명이 참가했는데 참가자 전원 음료 교환권 증정,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보조 배터리 50명, 헤드폰 10명을 준다. 자, 그럼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한 소정이가 음료 교환권을 받을 확률과 보조 배터리를 받을 확률을 각각 구해보자. 자, 음료 교환권은 참가자 전원한테 모두 준다고 했으니까 음료 교환권을 받을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보조 배터리를 받을 확률은 500분의 50 해가지고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의 상황에서 확률이 0인 사건을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경품으로 자전거를 받을 확률 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0이 되겠죠. 지금 자전거를 경품으로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이 표본 사건의 개수분의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풀어준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 나갈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앞서서 배웠던 원순열, 그 다음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문제 상황에 맞추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